매일 아침 당신의 몸은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순간 느껴지는 미묘한 뻣뻣함, 잠깐 앉아있다가 일어설 때 엉덩이와 허리가 굳어있는 느낌, 계단을 오를 때 무릎에서 나는 작은 소리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감각이 단순한 노화의 결과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매우 중요한 경고라면 어떨까요? 당신의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변화를 요청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한 채 바쁜 일상 속에서 무시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 뻣뻣함과 불편함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년 동안 조금씩 축적된 결과이며 몸속 깊은 곳에서 진행되는 변화의 표면적인 신호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관절이 닳아서 근육이 약해져서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무거운 운동을 시작하거나 통증을 참고 견디는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아침의 불편함은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몸이 가볍고 유연한 반면 어떤 사람들은 아직 젊다고 불리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몸이 굳어버린 느낌을 받을까요? 이 차이는 단순한 체력이나 운동량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의 중심에서 작동하는 아주 미세하지만 결정적인 요소, 그리고 우리가 거의 배우지 못했던 신체의 언어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관절 통증이나 유연성에 대한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몸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돌보며 삶의 리듬 속에서 신체의 신호를 얼마나 존중해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은 여전히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방법을 잊어버렸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당신은 노화에 대해 전혀 다른 관점을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몸이 스스로를 다시 기억하도록 돕는 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기 어렵겠지만 수백 년 전부터 동양의 수행자들과 의사들, 그리고 무술가들은 몸의 노화를 늦추는 아주 단순한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잡한 도구도 고된 훈련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단 5분 동안 몸과 조용히 대화하는 의식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이 의식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느리고 단순해 보여서 현대인의 눈에는 운동처럼 보이지조차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느림과 섬세함 속에 몸을 되살리는 핵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고대의 의식은 관절을 억지로 늘리거나 근육을 자극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움직임을 통해 관절 깊숙한 곳에 신호를 보내고 오랫동안 말라있던 조직을 다시 깨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과정을 통해 몸이 스스로 윤활되고 염증이 빠져나가며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회복된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과학적인 용어가 없었지만 몸의 변화를 통해 그 효과를 분명히 체감했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현대 과학이 이제서야 이 오래된 지혜를 설명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의 연구들은 관절과 근육을 감싸고 있는 결합 조직이 단순한 포장재가 아니라 몸 전체의 움직임과 노화를 좌우하는 핵심 네트워크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은 강한 자극보다도 의도적인 미세 움직임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왜 수련자들과 승려들이 빠르고 강한 동작을 피하고 느리고 원을 그리는 움직임을 선택했는지를 이해하게 해줍니다. 이 의식이 특별한 이유는 단지 몸을 편안하게 만드는데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몸에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는 이 짧은 의식은 신체에 안정감을 주고 회복의 리듬을 다시 설정합니다. 바쁘고 소음 가득한 일상 속에서 잊혀졌던 몸의 언어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단 5분이라는 누구나 부담 없이 낼 수 있는 시간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몸속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절이나 근육만이 움직임을 담당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이를 연결하고 온몸을 하나의 구조로 묶어주는 더 중요한 요소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근막이라 불리는 조직입니다. 근막은 근육과 관절, 신경과 혈관을 감싸며 거미줄처럼 전신에 퍼져 있는 부드러운 결합망입니다. 이 조직은 단순히 형태를 유지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의 질과 통증, 그리고 노화의 속도까지 좌우합니다. 문제는 이 근막이 나이가 들수록 서서히 변한다는 데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25살을 전후로 근막은 매년 조금씩 수분을 잃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거의 느껴지지 않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 미세한 변화는 점점 누적됩니다. 수분을 잃은 근막은 마치 말라버린 가죽처럼 탄력을 잃고 굳어지며 주변 조직을 안쪽으로 끌어당깁니다. 그 결과 자세는 무너지고 척추는 압박을 받으며 움직임의 범위는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느끼는 대부분의 뻣뻣함과 통증이 관절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굳어버린 근막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근막이 정체되면 신경은 압박을 받고 혈액과 림프의 흐름은 느려지며 염증은 빠져나가지 못한 채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쉬어도 잠을 자도 몸은 늘 무겁고 개운하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아침마다 같은 불편함을 반복해서 느끼는 이유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왜 강한 스트레칭이나 격렬한 운동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지도 분명해집니다. 근막이 굳어있는 상태에서 외부 자극만 더해지면 몸은 오히려 방어적으로 반응하며 더 긴장하게 됩니다. 진짜 변화는 힘을 주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근막이 다시 수분을 머금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래된 수행법들이 가진 지혜가 다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더욱 긴장감을 띠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이 뻣뻣해지면 가장 먼저 선택하는 방법은 더 많이 늘리고 더 강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헬스장에서 무게를 늘리고 스트레칭 시간을 늘리고 요가 동작을 깊게 가져가려 애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노력할수록 몸은 더 쉽게 지치고 다음날 아침이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는 의지가 부족해서도 운동이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잘못된 대상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근막은 근육처럼 강한 자극에 반응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강한 힘이 가해지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더 단단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늘리는 동작이나 반복적인 힘은 근막을 깨우지 못합니다. 이 사실은 오랫동안 설명되지 않았지만 최근의 연구를 통해 점차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아주 느리고 작으며 의도가 담긴 원형 움직임이 근막에 특별한 신호를 보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미세한 움직임이 시작되면 근막은 마치 살아있는 스펀지처럼 반응합니다. 천천히 압축되고 풀리는 과정 속에서 조직 안으로 수분이 다시 스며들고 관절을 보호하는 윤활액의 흐름이 증가합니다. 동시에 근막을 재생시키는 세포들이 활성화되며 몸은 스스로를 복구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왜 어떤 지역의 사람들, 특히 장수로 유명한 공동체들이 나이가 들어도 부드러운 움직임을 유지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들은 몸을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짧은 시간 동안 관절 주위를 부드럽게 깨우는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 근막은 정체되지 않았고 염증은 쌓이지 않았으며 움직임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노화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선택과 습관의 결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원리는 세계 곳곳에서 놀라운 공통점을 보여줍니다. 장수로 유명한 지역의 사람들을 관찰하면 그들의 움직임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빠르거나 과시적이지 않고
힘이 들어가 있지도 않다는 점입니다. 오키나와의 노인들은 아침 햇살 속에서 천천히 몸을 깨우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히말라야의 승려들 역시 오랜 명상만큼이나 아주 부드러운 관절 움직임을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들에게 움직임은 운동이 아니라 신체와 신뢰를 쌓는 의식에 가까웠습니다. 이 사람들은 몸을 정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아프기 전부터 미리 풀어주고 굳기 전에 흐르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태도는 단순한 생활 습관을 넘어 삶에 대한 믿음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그 회복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겸손함이 그들의 움직임 속에 녹아 있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수행의 핵심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문화권에서 노화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느려지지만 동시에 더 부드러워진다고 여깁니다. 관절이 소리를 내지 않고 허리가 자연스럽게 펴지며 걸음걸이에 여유가 생기는 것을 삶의 깊이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설명되기 이전부터 몸의 감각을 통해 전해진 지혜였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한층 더 깊어집니다. 왜 이런 전통은 사라지고 우리는 오히려 몸을 혹사시키는 방향으로 나아오게 되었을까요? 편리함과 속도를 추구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느림과 미세함은 가치 없는 것으로 취급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느림 속에 몸을 젊게 유지하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이 이제야 다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수행의 기원은 약 1200년 전 중국 스촨의 깊은 산중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돌을 닦던 의사들과 승려들은 오랜 세월 사람들의 삶과 몸을 관찰하며 한 가지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오래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금욕적이거나 극단적으로 수련을 많이 하는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오래 살고 끝까지 움직임이 부드러웠던 이들은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말하기 전, 먹기 전, 세상과 다시 연결되기 전에 먼저 자신의 관절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이 짧은 의식을 5개의 문이라 불렀습니다. 발목, 무릎, 엉덩이, 척추, 어깨. 이 5 관절은 단순히 몸을 지탱하는 구조물이 아니라 에너지와 혈류, 신경의 흐름을 조절하는 관문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이 문들이 열려 있으면 몸 안의 흐름은 막힘없이 순환하고 염증은 쌓이지 않으며 움직임은 가볍게 이어진다고 믿었습니다. 반대로 이 문들이 닫히기 시작하면 노화는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진행된다고 보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의식이 결코 종교적 강요나 신비주의에 머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결과를 통해 진실을 판단했습니다. 매일 이 5 관절을 부드럽게 깨운 사람들은 병이 적었고 넘어짐이 적었으며 나이가 들어서도 스스로의 삶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서양 탐험가들이 이 지역을 방문했을 때 80과 90의 노인들이 마치 젊은이처럼 자연스럽게 걷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 수행은 숨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관절을 씻듯이 움직이며 호흡으로 그 안을 채운다는 개념이었습니다. 오늘날 과학은 이것을 수분 회복과 순환 활성화라고 부르지만 그들에게는 몸을 존중하는 믿음의 실천이었습니다. 몸은 억지로 바꾸는 대상이 아니라 올바른 신호를 주면 스스로 응답하는 존재라는 확신. 이 믿음이 바로 이 의식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매일 아침 실천했던 5개의 문을 여는 의식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 움직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단순해서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정말 변화를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의식의 핵심은 크기나 속도가 아니라 의도와 지속성에 있습니다. 단 5분 몸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깨워준다는 마음으로 진행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먼저 발목입니다. 한쪽 발을 살짝 들어 올린 차에 발끝으로 아주 느린 원을 그립니다. 시계 방향으로 충분히 움직인 뒤 반대 방향으로도 같은 속도로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다리 아래쪽에 정체되어 있던 흐름을 위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단계에서 다리가 따뜻해지거나 미묘한 가벼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염증과 긴장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다음은 무릎입니다. 두 발을 모으고 손을 무릎 위에 가볍게 올린 채 작은 원을 그립니다. 중요한 것은 깊게 구부리거나 힘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무릎 안쪽을 부드럽게 닦아준다는 느낌으로 움직입니다. 이 과정은 관절 안에 윤활 흐름을 되살리고 오래 눌려있던 공간을 다시 열어줍니다. 소리가 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막혀있던 움직임이 다시 시작된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엉덩이는 이 의식에서 가장 중요한 관문 중 하나입니다. 손을 허리에 얹고 골반을 아주 작게 원을 그리듯 움직입니다. 마치 관절 안쪽을 조심스럽게 닦아내는 느낌으로 진행합니다. 이 동작은 허리의 긴장을 풀고 자세를 지탱하는 중심을 다시 세워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허리 통증의 감소를 가장 먼저 체감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척추의 움직임은 물결처럼 부드러워야 합니다. 상체를 앞뒤로 천천히 굴리며 척추 마디 하나하나가 깨어나는 것을 상상합니다. 이 과정은 척추 사이의 압박을 줄이고 신경의 흐름을 부드럽게 이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어깨입니다. 팔을 가볍게 들어 올린 채 어깨로 작은 원을 그립니다. 목과 어깨에 쌓였던 긴장이 이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 5가지 움직임은 각각 약 1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5분이 지나면 몸 전체가 하나의 리듬으로 연결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5개의 문이 모두 열렸다는 신호입니다. 특별한 장비도 넓은 공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반복하는 믿음과 태도입니다. 이 의식을 처음 시작한 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변화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몸이 조금 가벼워졌다는 느낌, 관절 안쪽이 부드럽게 풀린 듯한 감각 정도를 경험할 뿐입니다. 하지만 변화는 그 다음부터 서서히 그리고 분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 느끼던 무거움이 줄어들고 몸을 움직일 때의 저항이 눈에 띄게 완화됩니다. 마치 오랫동안 굳어있던 내부의 스위치가 하나씩 켜지는 느낌입니다. 첫 주가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아침이 이전보다 훨씬 편안해졌다고. 허리와 엉덩이가 눌린 느낌 없이 자연스럽게 펴지고 움직임이 이어질 때 끊김이 줄어듭니다. 둘째 주에 들어서면 몸의 변화는 더 명확해집니다. 염증이 빠져나가면서 관절에 부종감이 줄고 걸음걸이가 가벼워집니다. 자세를 의식적으로 고치지 않아도 몸이 스스로 균형을 찾기 시작합니다. 30날이 지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다시 젊어졌다는 느낌이 아니라 원래의 상태로 돌아왔다는 감각입니다. 무릎의 소리는 줄어들고 척추는 자유로워지며 엉덩이는 열려 있습니다. 몸은 더 이상 나이를 핑계로 움직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단지 필요한 신호를 받지 못해 잠들어 있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의식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한 운동 효과를 넘어선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것은 몸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몸은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그 과정을 방해하지 않고 도와줄 수 있다는 신뢰, 매일 단 5분 동안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몸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응답합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생물학이며 동시에 삶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단순한 정보로 흘려보낼 수도 있고 오늘부터 단 5분을 투자해 몸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몸이 늙어간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고 믿습니까? 삶에서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그리고 몸에 대한 신뢰가 당신의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서로의 경험과 신념이 모일 때 이 이야기는 더 큰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